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많이 괴로우셨죠? 아직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광주 지역의 체감 온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광주시의 폭염 대책은 사실상 원시적인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의 체감 온도는 29도를 넘어서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데프리카 대구를 뛰어넘는 체감 온도의 원인으로는 온실가스와 함께 높은 습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년 전 72%였던 평균 습도가 사상 최악의 폭염을 기록한 올해는 94%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살수차와 무더위 쉼터를 해마다 반복하는 폭염 대책은 높아지는 습도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폭염에 대해서는 정한 수 떠놓고 그냥 기도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폭염 상황이 더 올해는 제발 없기를 그런 느낌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45만 세대가 넘게 들어서 광주 도심을 빼곡히 채운 아파트도 도심 열섬 현상을 가속시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만큼 광주의 구조상 도시 열성이 더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체감 온도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들고 무등산과 영산강 변에서 불어오는 서늘한 바람이 높은 아파트에 가로막혀 도심의 열기를 식혀주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도심 속 복해하천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방법이 폭염 대책의 하나로 제시됐습니다. 기류 소하천들이 광주의 원도심 구간에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물길도 다시 큰 로드맵을 가지고 큰 예산이 들겠지만 복원했을 때 도시수 비율 36.9%로 전국 상위권에 속하지만 폭염 속에서는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심 공원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숲을 하나 만들더라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지 나무만 일단 많이 심고 공원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폭염이나 열섬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네.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도심 속 폭염과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광주시의 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이번 주 일요일 오전에 재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 진단해 드립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도심 지역에 그러면 정부가 다음 주부터 당장 재생에너지 규제에 나선다는 소식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앞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새로 발전하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면 이를 미래산업으로 알고 육성해왔던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과 여러 관련 기관 그리고 에너지 사업체와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임지은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습니다. 한국전력을 비롯해 국내 모든 전력 그룹사가 둥지를 틀며 활기를 더했던 나주 혁신산업단지입니다. 산단에 들어선 기업들 모두가 아리백 달성을 목표로 하며 해외 진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광주 전남 재생에너지 신규 발전에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 확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전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신규를 막음으로써 일단 인원이 감축돼야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것이고 그동안 투자했던 것도 회수의 시점도 또 늦춰질 것이고 전남을 주 영업권으로 삼고 있었던 태양광 시공업체들도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교통관리 변전소 대상이 아닌 지역들 위주로 해가지고 주 사업 장소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타 경비라든가 소모 비용이라든가 기타 매몰되는 비용들이 조금 더 발생할 건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중단되기 전 추가 사업권이라도 확보해 놓자며 서둘러 왔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권을 허가받더라도 이미 송전망이 포화가 된 상태에서 실제 전력 판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 됐습니다. 신청을 하지만 또 이제 연계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뭐 하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답답하기는 재생에너지 집중 육성에 나섰던 전라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비 확보액도 6년 만에 55%가 성장하는 등
미래 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실제로 전남도는 매년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씩 늘려 국내 재생에너지의 20%를 차지할 만큼 규모를 늘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9월 1일 시행이라는 초입기에 들어가면서 전라남도의 정책 기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중앙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으로 저희 전남은 정부와 그다음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교통관리 해소 대책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을 에너지 산업 메카로 만들기 위해 8,80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광주 남구와 나주에 걸쳐 조성 중인 에너지밸리도 타격이 우려됩니다. 갑작스레 시행되는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당장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미래 산업에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어젯밤부터 화재와 정전이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나주의 한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일어난 불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소방당국이 아직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천장을 뚫었듯 맹렬히 타오르고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불은 바로 옆 창고와 20톤 화물 트럭까지 번졌습니다. 소방관이 연신 물대포를 쏘아대지만 불길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화재 당시 공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나주의 한 산업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폐기물을 일일이 지금 걷어내면서 작업을 해서 현재 소화 용수가 폐기물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 내 가연성 물질로 인해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데는 만 하루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이 10m 높이의 전봇대에 올라 끊어진 전선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전봇대 전선이 끊겨 900세대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폭염 경보 속에 정전이 발생하면서 학교에서는 오후 수업을 중단하고 조기하교 조치를 내렸고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에어컨과 승강기 등을 이용하지 못해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집에서 일 가는데 일을 모두 컴퓨터가 다 나가버려가지고 지금. 어제 오후 5시 반쯤 광주 남구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50대 남성 김모 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지병을 앓고 있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제가 이제 집에서 하면서 제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도 하고요. 119 딴 선생님이랑 119 이제 전화하면서 119랑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한편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이른바 허벅지 돌직기 살인 사건의 배우자로 지목된 32살 남성에 대해 광주지법 김영규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여수의 한 국도 졸음 쉼터에 주차된 차에서 피해자 2명에게 서로를 때리도록 지시해 숨지게 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데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노예처럼 부렸다며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남도의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축제, 올해로 2번째로 선보이는 강진 하맥축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네덜란드표 맥주와 음악이 함께하는 축제에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DJ의 리드에 맞춰 더위도 있고 신나게 음악을 즐기는 시민들. 올해 2번째로 열린 강진 하맥축제로 평일인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무대에서 가까운 프리미엄존 590여 석은 예약 나흘 만에 일찌감치 전석 매진됐을 만큼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강진에서 규모가 크게 축제가 열릴 줄 몰랐는데 재밌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행사장 주변에는 목재 체험과 플리마켓, 어린이 물놀이 시설까지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도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운데 이렇게 밤에 좀 시원할 때 이렇게 시원하게 아이랑 맥주도 마실 수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고 또 목공놀이터도 이렇게 재밌게 되어 있어서 아이랑 함께하기 좋은 축제인 것 같아요. 하멜촌 맥주 축제의 줄임말인 하맥축제의 주인공은 단연 맥주. 하멜 표류기 핸드릭 하멜의 고향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메가로 강진군이 개발한 수제 맥주를 10,0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마실 수 있습니다.
유명 가수는 물론 EDM 공연이 더해지고 캠핑 장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보니 2030 세대에게 특히 인기입니다. 올해는 반값 관광까지 적용돼 지역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 원을 강진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호르꿈 씨가 그 자체가 맥주로 유명하기 때문에 강진에서 맥주를 만들어가지고 상품화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역 경제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멜 축제를 올해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게 있습니다. 첫날에만 지난해 4만 명의 절반 수준인 19,000여 명이 찾는 등 높은 관심을 보인 제2회 하맥축제. 치킨과 피자 등 다양한 먹거리와 음악이 함께하는 하맥축제는 내일까지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9월이 코앞인데 한낮 체감 온도는 여전히 3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늦더위를 피해 실내로 피서 가시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지역 출신 만화계 대가인 허영만 작가의 특별전이 한창입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슈퍼 히어로물 각시탈부터 서유기를 재해석한 나라라 슈퍼보드와 미식 문화유행을 선도하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식객까지 한국 만화계 대가로 인정받는 여수 출신 허영만 작가의 작품들입니다. 허영만 작가의 데뷔 50주년을 맞아 전남 도립미술관이 마련한 특별 초대전. 늦더위를 피해 시원한 미술관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만화를 보며 추억에 잠깁니다. 저는 요즘에 TV에 나오시는 거 보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 나라라 슈퍼보드 보면서 크기는 했어요. 전남 도립미술관에는 허영만 작가의 작품을 직접 읽어볼 수 있는 북카페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이번 초대전은 미술관에서 열리는 만화 전시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끕니다. 국내 미술관에서 대규모 만화전이 열리는 건 드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허영만 작가의 작품은 종이를 넘어 대중매체까지 문화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타짜와 비트 등 많은 만화가 드라마와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제 만화도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대중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제9의 예술로 불리고 있는 만화라는 장르를 현대미술관에서 이렇게 펼치게 되어서 저희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만 작가의 50년 만화 인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5.18 기념재단이 세대를 넘어 세계와 함께를 주제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5.18 민주화운동 유족과 재단 창립 공로자 등 시민들이 참여해 지난 30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30년 출발을 알렸습니다. 또 배우 김규리 씨의 내레이션을 통해 재단 창립부터 지난 30년의 활동과 성과를 기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